밤이 되면 몸이 간질간질해지고 무의식적으로 긁다 보면 어느새 피가 나 있을 정도로 심하게 긁은 적이 있으신가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고통스럽게 새벽을 맞이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로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나 새로 바꾼 비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나이가 들어 피부가 약해졌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지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3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며 가려운데 왜 가려운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신장은 이미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혈액 속에는 독소가 쌓여 이상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려움증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고를 바르거나 알레르기 약으로 일시적인 편안함을 얻기도 하지만 이는 마치 울리는 경고 알람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병은 멈추지 않고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밤이 되면 가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간과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기능이 약해졌다면 혈액 속 독소는 피부 아래 수많은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밤새도록 몸을 긁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호로서의 가려움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가려움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대응하는 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가지 부위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단순한 증상을 넘어서 내부 장기 이상을 경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목덜미와 어깨 위쪽 부위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저녁이 되면 뒷목이 은근하게 간지럽고 그 가려움이 어깨뼈까지 퍼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비듬이나 샴푸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피부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는 피부의 피지선 활동을 과도하게 만들어 땀과 유분이 축적되기 쉽습니다. 특히 목덜미는 옷깃이나 머리카락과 자주 마찰되기 때문에 민감해지고 염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목덜미 부위의 만성적인 가려움증을 겪는 환자 중 70% 이상이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단순한 불편함처럼 보여도 이는 심신이 모두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뒷목에 로즈마리 오일이나 생강 오일을 살짝 바르고 베개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며 잠들기 전 휴대폰을 멀리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볍게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와 발목 부위의 가려움증입니다.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리를 쉬게 했을 때 이 부위가 유독 간지럽다면 단순히 양말 자국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 문제 또는 초기 당뇨 합병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정맥 기능이 약해지면 심장에서 멀어진 피가 다리 아래에 정체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노폐물과 독소가 축적되어 피부 속을 자극하며 묵직하고 따끔거리는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박영수 선생님 65세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지만 다리가 조금 가렵다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발목 주변에 생긴 상처가 점점 심해져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혈당이 크게 올라 있었고 감염이 진행되어 결국 발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조금 가려운 줄 알았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 번째는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은 많이 움직이니
그만큼 자극을 받아서 가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밤에 심하게 간지럽고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간 기능의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담즙과 같은 노폐물이 혈액 속에 쌓여 피부 아래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손발바닥처럼 신경이 밀집된 부위에서 유독 강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간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징후 중 하나이며 피로감, 소변색 변화, 잦은 졸림 등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간염 이력이 있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셨던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부위의 가려움증은 단순히 피부를 긁고 말아야 할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부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일찍 발견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특정 부위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증만으로도 우리 몸은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군데가 아닌 전신으로 퍼지는 가려움증입니다. 이러한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자극이 아닌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팔이 간지러웠다가 다음 날엔 다리, 또 며칠 뒤엔 등에 계속 부위가 바뀌고 가려워요. 처음에는 겨울철 건조함이나 비누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할 것은 신장의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며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며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뒤늦게 병을 알게 됩니다. 그중 가장 흔하고도 조용한 신호가 바로 밤에 심해지는 전신 가려움증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이정자 할머니 67세는 3개월 가까이 밤마다 등이 따갑고 팔과 다리까지 가려워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알레르기나 계절성 피부염으로 생각하셨고 연고를 발라가며 참아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혈액 속 크레아티닌 수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할머니는 피가 날 때까지 긁은 부위에 2차 감염이 생겨 상처가 잘 낫지 않았고 결국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신장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가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 크레아티닌 수치, 사구체 여과율 등을 확인하면 신장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량이 줄거나 다리가 붓거나 입에서 금속막 같은 냄새가 느껴진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흔치는 않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할 원인은 혈액암, 특히 백혈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이 가려움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사실 백혈병 환자 중 일부는 병의 초기 단계에서 전신 가려움증을 유일한 증상으로 겪기도 합니다. 백혈병이 진행되면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게 되며 이로 인해 피부 아래 신경이 자극을 받아 극심한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병철님 60세은 퇴직 후 체중이 줄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온몸이 가려워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가려운 부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루는 팔, 또 하루는 가슴, 다음 날은 머리처럼 계속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피부 발진도 없었고 약을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랐고 현재는 치료 후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려움 덕분에 빨리 발견했어요. 안 그랬으면 몰랐을 거예요. 세 번째로 살펴볼 원인은 간과 담낭의 문제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며 담즙을 만들어 담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약해지거나 담관이 막히면 담즙이 혈액으로 역류하면서 피부 아래에 쌓이게 됩니다. 이 담즙 성분은 피부를 바늘로 찌르듯 자극하며 특히 밤에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전신 가려움증을 겪는 분들 중 피부에 발진은 없는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간지럽다. 소변이 짙은 색이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메스껍다는 증상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피부 문제라기보다 담즙 정체나 지방간, 초기 간경변일 수 있으므로 간 기능 검사, GGT, ALT 수치와 함께 복부 초음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몸 전체가 간질간질한 느낌, 원인 모를 불쾌한 자극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절대 참거나 연고만 바르는 방식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가려움증이 피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간이나 신장, 혈액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 신호를 놓친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마다 온몸이 가려워서 잠 못 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긁지 말고 검사하세요. 빠른 검사와 조기 진단은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됩니다. 전신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의 이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려움증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꾸준한 실천이야말로 몸을 되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열쇠가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가지 전략은 평범해 보이지만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과 의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숨어있는 범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려움증이 항상 심각한 내부 질환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아주 사소한 일상의 변화가 피부에 자극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산 옷이나 담요에 남아있는 섬유 처리제가 예민해진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향이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가 피부의 보호막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나 손주가 선물한 고가의 외국산 로션이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 65세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2주 넘게 몸 전체가 가려워 잠을 이루지 못해 내원하셨습니다. 간, 신장, 혈액 검사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상담 도중 할머니는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보내준 허브 샴푸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해당 제품을 중단하고 3일이 지나자 가려움증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가려움증이 항상 병의 신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인을 모를 때는 최근 바꾼 생활 습관이나 물품을 되짚어보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몸속부터 정화하는 것입니다. 피부는 말이 없지만 그 아래를 흐르는 혈액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피부가 아닌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바로 간과 신장입니다. 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혈액 속에 머물며 피부를 통해 빠져나가려 하게 되고 결국 가려움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불필요한 독소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과자, 청량음료, 흰 밀가루,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 등은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신 보리차, 뼈를 우린 국물 열을 내려주는 전통 한방차는 해독을 도와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하루에 몇 번씩 나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소변색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짙은 노란색이거나 탁하다면 몸이 지금 무언가를 견디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변이 맑고 투명할수록 간과 신장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2주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가려움증이 줄고 수면이 깊어지며 피부톤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말해주는 가장 솔직한 반응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너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참아보자, 연고 바르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병원 방문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증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서야 후회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듣습니다. 좀 더 일찍 병원에 왔으면 좋았을걸요? 그냥 피부염인 줄 알았는데 신장이 절반 이상 망가졌대요. 이처럼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다면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주 이상 원인 불명의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특히 야간에 더 심하거나 피로감이 함께 나타나거나 소변색 변화, 식욕 부진,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일반 내과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수치 등을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피부과, 간담도내과, 내분비내과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진심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임의로 약을 샀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몸 상태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도움 요청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작은 신호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가려움증은 단순히 긋고 넘어가야 할 불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생명 유지의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정 부위, 전신,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은 모두 간, 신장, 혈액, 순환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때로는 그 신호를 무시하는 대가가 너무나 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가려움증은 경고음이며 이 신호에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지연 할머니 62세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바닥이 자주 가렵고 밤에는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긁는 증상이 몇 달간 계속되어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부 알레르기로 생각하셨고 유기농 세제나 보습제까지 써보셨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딸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병원에 오셨고 정밀 검사를 통해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인 상태였고 담낭에도 작은 담석이 생겨 담즙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적절한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를 받으셨고 3개월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고 간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엔 그 가려움이 원망스러웠어요. 잠도 못 자고 괴롭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었으면 병을 모르고 넘겼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그 가려움조차 고마운 신호였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가려움이 괴로움만이 아니라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만약 알 수 없는 가려움증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을 변화의 계기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짧은 다짐 한 줄을 남겨주세요. 더 이상 가려움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3주 이상 가려우면 반드시 병원에 가겠습니다. 이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나 형제, 자녀 중에 가려움증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밤은 가려움이 아닌 평온함 속에서 깊은 잠 드시길 바랍니다.